광고 일을 계속 하면서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엄청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막 만화를 좋아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엄청 어렸을 때부터 막 애니메이션, 막 만화, 카툰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렇지는 않았고 되게 공부만 하는 되게 너드였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되게 비주얼적인 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때부터 디자인 공부하고 그러다가 그때도 막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졸업하고 광고회사 다닐 때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와콤 타블렛 사가지고 그냥 막 그리다가 근데 광고도 어쨌든 되게 비주얼적으로 중요한 거고, 그때 한창 또 제가 애플 광고를 하고 있었으니까 막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광고하고 막 이럴 때 되게 자연스럽게 접하다가, 이제 그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대학원을 갔죠. 그래서 대학원의 포트폴리오도 일러스트도 있고, 뭐 디자인도 있고, 뭐 광고도 있고 했는데, 일러스트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그래서 어쩌다가 가가지고, 졸업 작품도 일러스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돼서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제가 혼자 방구석에서 그리면서 꾸준히 하다가 결국 다시 어떻게 또 광고로 돌아갔죠. 일러스트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분들이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시고 회사에 속해 계신 분들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혼자 많이 그리시고, 이제 프리랜서 일을 이제 받으셔서 하시는데,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러스트를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안정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회사를 다녀야지! 이러면서 하다가, 되게 생각지도 않게 제가 작년 12월에 런던에 한 달 동안 놀러 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기 한 이틀 전에 뱅크샐러드에서 그 메시지가 왔어요. 뱅크샐러드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뽑는데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되게 묘했어요. 이제 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또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뭔가 되게 좋은 기회처럼 다가왔고 그래서 그때도 일러스트를 꾸준히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광고회사에서 또 아트 디렉터를 하면서 꾸준히 비주얼적인 거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접속 물었죠. 그러면은 그 메시지 받기 전까지는 일러스트로 전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던 거네. 전직을 하기엔 아직 그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제가 광고 일을 하면서 엄청 큰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거랑은 또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일러스트로 프리로 전향하기에는 그러니까 완전 일러스트로 전향을 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디자인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완전 내가 독립을 해서 전향을 하게 되면 서바이벌이잖아요. 그래서 막 인맥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 제가 학부도 그렇고 그 대학원도 그렇고 국내에서 나오질 않아서 한국에 너무 연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간간히 계속 들어오는 일들은 거의 다 영국 베이스 일이었는데 이제 나 영국에 없으니까 점점 일이 막 줄어드는 것 같고 일러스트 일이 줄어드는 것 같고 아무튼 뭐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때요? 그 아트 디렉터 일을 하다가 일러스트 쪽 일을 해보니까 그 일에 대한 편차가 많이 심한가요? 워낙 그 R&R이 달라서 심하죠. 사실 광고회사 아트 디렉터는 정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막 커뮤니케이션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회의만 하다가 끝난 하루도 많고 막 정말 챙길 게 되게 많았다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정말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심이고
그 코어 워크를 잘 해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여서 사실 그런 식의 약간 한 가지를 되게 잘하는 그걸 뭐라고 단어가 뭘까요? 스페셜리스트. 네,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광고 회사 때도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여기도 원래 편집 디자인 하다가 아, 진짜요? 나 몰랐네. 그냥 편집.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조금 뭐 자랑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디자인 학교에서 디자인을 조금 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편집도 잘하고 모션도 잘하고 다 있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다 그냥 중상은 치는 친구였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보통 자기 진로를 정하잖아요. 저는 시각 디자인과 나왔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딱 정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특정한 어떤 그래픽 분야에서 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서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서울로 무작정 짐을 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을 다녔죠, 혼자. 그리고 뭐 짧게는 뭐 한 달짜리 회사도 다녀보고 3달짜리 회사도 다녀보고 해가지고 편집 회사도 다녀보고 인테리어 회사도 다녀보고 그리고 시각 회사도 시각 디자인 쪽으로 그래픽만 만드는 회사도 다녀보고 뭐 그때 뭐 학생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전문직은 아니었고 옆에서 이렇게 서브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영상 쪽 일을 잠깐 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진로를 정하고 하게 되었죠. 근데 원래는 편집 쪽에 좀 많이 관심이 많았어요. 일을 할 때, 디자인할 때. 그 신명섭이라는 사람의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브랜드는 브랜드다라는 이런 관념들이 펴지고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이 시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브랜드의 경험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파를 시켜야 된다. 뭐 그런 뭐 약간 플렉서블한 약간 디자인을 그 사람이 약간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이런 걸 하는 회사가 있구나. 근데 그 BX 경험 안에 브랜드도 있고 모션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이런 게 다 하나에 묶여서의 그런 경험을 만들어 가는 게 좀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움직임으로써 이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는 정말 좋겠다라는 이런 시점과 이런 작업들을 봐서 그럼 나는 모션을 하되 BX랑 그래픽이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션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BX 디자인에서. 꿈을 이뤘다. 내가 원하고자 했던 걸 이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제 다 여기 뭐 아시겠지만 전 다녔던 회사들이 약간 막 컨텐츠 만드는 회사 아니면 뭐 브랜드 영상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이런 쪽에서 많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그런 그래픽을 움직이는 것도 좋고 어떤 브랜드가 네모인데 네모의 움직임을 키포인트를 잡아주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저는 그래서 모션 그래픽에 좀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다 피보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원래 브랜드를 안 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UX UI를 했었고 그리고 졸전은 코딩으로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어울려. 코딩해갖고 이제 앱 같은 것들 좀 프로타이핑으로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제 커리어 전환을 하게 됐던 계기가 그 4학년 시작하면서 제 친구가 창업을 하자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가고 했는데 이 창업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서 이제 UX UI로 기여를 하려고 갔는데 하다 보니까 막 그래픽도 하고 막 VMD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막 짐도 나르고 막 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한 2년을 했어요, 창업을. 근데 그랬더니 UX UI 내가 전공했던 거에서 엄청 멀어진 거예요. 그거를 안 써먹은 지가 거의 2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UX UI가 춘추 전국시대였거든요. 툴도 막 다 바뀌고. 그래서 나는 이제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떤 거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상은이와 같이 상은 똑같이 그 플러스X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원래는 플러스엑스 이전에는 사실 그냥 로고였거든요. 브랜드가 아니라 로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이렇게 다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통합 브랜드를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성공 사례들이 있었고 거기에 되게 감화해서 우리 때 학생들, 주니어들은 진짜 다 플러스에서 동경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고 싶다. 근데 이제 플러스 A라는 것도 만든대. 근데 거기서는 그 컨설팅을 하면서 운영도 하는 에이전시였거든요. 그리고 가갖고 이제 거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게 한 브랜드가 운영이 되려면 진짜 많은 리소스에 들어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엄청 힘들구나. 사실 우리도 회사 인하우스에서 일하다 보면은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회의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이런 커리어를 밟아가야겠다 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면서 좀 브랜드로 좀 전직을 했었죠. 셋 다 피봇을 했네. 신기하다. 지금 이제 저도 알다시피 여기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제 처음이잖아요. 좀 영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뭐 과하면 과하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모션은 움직임이 뭐 화려하다고 해서 뭐 눈길을 주거나 뭐 어떤 키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업을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 정보 전달이 우선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뭐 움직임이 화려해가지고 뭐 눈길을 먼저 줘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캐릭터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작업들을 해보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영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해 좀 공감이 돼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지금 혼자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하고 있고 상은님도 모션 혼자서 맡아서 해주고 계신데 그런 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뱅셀 조인해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힘든 시기도 당연히 있었죠. 저는 항상 뭐 광고 때도 그렇고 제 그냥 개인 작업도 그렇고 항상 뭔가 내러티브가 있는 시각적인 걸 많이 했던 사람인데 사실 그 앱 서비스에 들어가는 건 내러티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거의 되게 즉각적이고 그 인투이티브한 게 뭐지? 직관적이어야 되잖아요. 막 내러티브가 막 있다기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 맞춰가는 시간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 막 약간 그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이렇게 코멘트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런 게 좀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도 모션 하는데 솔직히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로 해야 되는지 그 어느 적정선을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동그라미를 돌리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야를 나는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초반에 그랬어요. 그냥 처음 왔을 때 어디까지 모션을 잡아야 돼? 어디까지가 적정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야는 막 한 4개씩 던져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말씀하신 게 이해가 공감이 돼요. 저도. 근데 조금씩 이제 이게 또 막 혼자 직무하는 사람이어서 그게 힘든 것도 더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빨리 깨닫고 이렇게 나가갈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누가요? 왜 없지? 왜 아무도 없지? 왜? 분명히 도와줬는데 이상하다. 사실 우리 말고도 그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모션 그래퍼들한테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너무 많고 모션 잘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걸 제품에서 적절하게 잘 써서 정말 딱 맞는 적정 기술로 이거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팀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은님 같은 경우는 진짜 4분짜리 멋있는 영상을 만들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앱에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해야 되면 어디까지 단순해야 되고 이 영역, 저 영역, 요 영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이냐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 업계 사람들한테도 되게 궁금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뱅셀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저는 진짜 인더스트리의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사군님 엄청 큰일을 하고 계시네요. 일러스트 일러스트 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일러스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실 저번에 일러스트 탐색할 때도 자유곡선들이 되게 많은 조금 더 레트로한 일러스트 같은 것도 시도를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계속 디자인 챕터에서 피드백 주고받고 하면서 이 IT 서비스에 적절한 표현 방식 그리고 IT 서비스에서 또 바잉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이 인더스트리에서 유행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과의 중간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네, 저희는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 몇 년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뱅셀 조인하고 6개월 동안 되게 레슨 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구나. 약간 뭐 대충 내 그림 스타일이 어떤지는 예전에도 알았지만 내가 그림을 그리는 형태라든지 뭐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되게 자아성찰이라고 해야 되나? 일러스트적 자아성찰 막 이런 것도 많이 했고 또 되게 처음에 올 때 내 개인 스타일이 너무 여기에 묻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었다면 요새는 내가 뱅셀에서 그리는 스타일이 내 개인 작업에 묻어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는 일러스트레이터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T사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그래픽 스타일이 있었다가 거기에 일러스트 스타일을 또 개발을 했거든요. 조금 다르게. 근데 반대로 지금 개인 작업을 해도 자꾸 회사 스타일이 묻어나는데요. 그래갖고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는 사실 이 그림을 표현하는 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라서 이게 싱크가 되게 강하구나 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그렇게 되시지 않을까. 근데 되게 저는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리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좋고 제가 그렇게 그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어필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제 개인 작업에도 이렇게 묻어나지 않았겠죠. 그냥 그래서 좋은 시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소정님 이제 그 포트폴리오 받고 면접 볼 때도 소정님 그 개인 스타일이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 카톡 배경에 있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근데 이게 너무 좋고 뱅셀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뱅셀이 추구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란 건 맞는데 약간 이게 뱅셀에 적용된다면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뽑아놓고 해달라고 하자. 상상 안 되니까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되게 이런 건데 지금 그걸 좀 찾은 것 같아서 뭔가 제 소정님의 느낌이 그대로 있으면서 되게 IT 업계에서 되게 딱 잘 적응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갖고 너무 좋아요.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 저는 사실 여기 와가지고 소정님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왜냐면은 뭐지 제 포트폴리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막 3D인데 약간 조금 카툰스러운 조금 카툰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쨍한 이미지의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글자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영상들을 좋아하는데 항상 그런 스타일을 고수하던 와중에 여기 뱅셀에 와가지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형들이랑 같이 하는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픽 스터디가 있는데 어느 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외곽 라인 들어가는 그래픽을 하시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그래픽을 지금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갑자기 형들이 성훈아 너 약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글자 같은 것도 외곽에 딱 라인 넣어가지고 약간 좀 키치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형들이랑 누나들이 너 스타일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 너 항상 이런 스타일 하는 친구 아니잖아. 막 빡빡빡 막 탁탁탁 짝짝짝 빡빡 이런 거 하던 친구였잖아. 왜 갑자기 유해졌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 근데 그걸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까 말씀하신 T사 그 사람이랑은 좀 반대의 영역이긴 한데 저는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좋은 영향이길 바랍니다. 그럼요. 저도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저번에 그 디자인 드레싱 제 블로그 이미지 만들 때도 뭔가 소정님의 스타일로 한번 해보자. 약간 그래서 아웃라인 넣어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물론 딱 소정님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어려워요. 머리 진짜 어려워요. 아니 저 그 유전자 페이지 하는데 그 하루 종일 못 잡아가지고 아씨 안 되겠다. 아니 이렇게 사실 그냥 딱 요소만 보면 단순하잖아요. 그냥 뭐 되게 큰 기교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 오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못 잡겠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진짜 그랬을 때 그냥 외곽나 누우면 돼. 그 검색상에 움직임을 안 넣어서 그런가? 양각이 없어서 이상하다. 분명히 같은 요소들을 넣었는데 왜 나는 다른 그래픽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뭔가 따라가기 힘들어. 모르겠어. 못 따라가겠어 나는.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저랑 상은님이랑 완전 끝과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책상이 붙어 옆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항상 상은님이 항상 필요하고 일러스트를 그리는 모션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건지 테크니컬적으로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려야지 상은님이 모션 할 때 뭐 편하신지 움직이기 좋은지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상은님이 바로 옆에 있으시니까 그리고 항상 출근하시니까 맞아요.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밑에 있을 때는 하다가 이거 어떡하지? 모르는 거 있으면 소장한테 가거든요. 왜냐면은 소장님은 저랑 일을 많이 하니까 같이 저 끝에 있어가지고 소장님 내가 갔었는데 지금 옆에 있으면 그냥 고개만 돌리면 저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또 바로 옆에 예. 뒤에 저 있고 이렇게 하면 다 있어요. 다 있어. 내 주변에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구나 느끼고 있지. 저는 항상 그 광고 좀 무책임한데 광고회사 때는 피디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왜 안 돼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이러고 말하는데 한영님 잘래.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돼요?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피드백이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최대한 저도 뭐 일을 스무스하게 빨리 잘 끝내고 싶으니까 그냥 그런 거죠. 뭐 이거 되나요?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요? 왜냐면 또 제 입장에서도 또 다시 두 번 그리기 싫으니까. 맞아요. 그 한번 최근에 이거 들어봐 안 들어요? 한번 있었잖아요. 한번 두 번 그랬다 다시 와가지고 두 번 모셔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앱이 이게 뭐 항상 영상만 하던 사람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이제 영상 그냥 MP4만 뽑던 사람이 앱에서 구동되는 모션을 잡으려고 하니까 제약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확장자, 용량, 뭐 되는 플러그인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용량도 문제고 확장자도 문제고 그리고 나는 잘 나오는데 갑자기 앱에서는 안 나오고 개발자님 찾아가서 이거 왜 안 될까요? 물어보고 듣고 계시나요, 개발자님들? 감사해요, 항상 사랑합니다. 근데 다 잘해주세요. 하면은 왜 안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이거 이제 저는 그 로띠 제이슨을 못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내 잘못이야 항상. 항상 내가 잘못했어. 약간 그런 존재가 저한테는 상은님이. 왜냐면 저는 확장자? 저는 몰라요. 저 그냥 그림만 예쁘면 돼 나는. 그냥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그려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예쁘게 그려가지고 드리면 되는데 막 뭐가 무거우면 안 되고 뭐가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속 막 상은님을 귀찮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안 계셨습니다. 언제든지. 과정에 대해서 일러스트 그렸어요. 움직여주세요. 과정에 대해서. 1. 우선 기획이 된다. 2. 소정님을 태그한다. 3. 티켓을 끊는다.
근데 저는 제가 상은님보다 한 달 반 정도 일찍 입사해, 2달인가 일찍 입사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움직이질 못하니까 아이디어나 시안을 낼 때 다 그냥 스태틱한 걸로, 움직이지 않는 걸로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은님이 오시고 나서 모든 게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디어 때부터 움직이는 걸로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전에 하던 일도 다 약간 다 타임라인 베이스로 이렇게 했던 광고도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좋았고 막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를 항상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상은님한테 같이 드리면 상은님이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또 다양한 모션을 상은님이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해서 시안을 주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참 좋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게 있죠. 우선 중간에 소정님이나 그 기획자분이 생각하신 모션들을 시안을 뭐 A, B로 만들고 거기에 뭐 조금 더 추가해서 뭐 시안으로 만들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제작을 하는데 근데 거의 제가 던지는 이제 제가 제 생각을 기비한 거는 약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 또 일러스트 플러스 모션 디자이너의 생각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좀 과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작업할 때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정선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튕겨서 날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튕기는 것도 막 되게 다양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지 못, 제 머릿속엔 없었던.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저는 막 되게 장황하게 뭐 이게 줄었다 커졌다 하다가 뭐 튕겼다가 퍼졌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상은님 하면은 상은님이 뭔가 되게 전문적인 용어로 네 뭐 이렇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세요. 그럼 나 되게 민망하고 이건 이런 거 이렇게 부르는구나 막 그런 용어들.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근데 소정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주세요. 자기 생각을. 근데 뭔가 부끄러워 하신가 봐. 항상 그 코멘트에 점점점점 튕겨 오르고 점점점 올라서 점점점 상은님 점점점 잘 부탁드려 점점점 뭐 저 뒤에도 점점점 적혀있어. 굳이 안 부끄러워 하셔도 되는데 나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안 그래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상은님. 다 점점점이야 해가지고. 너무 웃기다. 근데 수준이만 그런 게 아니라 동해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모르니까. 점점점. 이거 되나요? 점점점 물음표.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 남겨주신 게 더 좋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도 뭐 아까도 말했던 거지만 제 생각도 더해서 할 수 있는 거라 재밌게 잡고 있습니다. 저 옛날에 그 인증서 모션 잡아주신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방금 이렇게 슥 되는 거. 네네. 옛날에 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베타 앱 말고 프로덕트 앱으로 넘어오면서 로그인 또 해갖고 인증을 다시 발급받았거든요. 근데 그 화면이 나오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모션이. 그 사실 그 이미지만 있을 때는 상상을 못했던 움직임이에요. 저는 제 머릿속에 없던 움직임인데 상은님한테만 가면은 그런 게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너무 없었던 신기해. 게 나와.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해야지 다시 보이나요? 이거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 다시 인증서를 받아보세요. 그럼 상은님의 모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인증서 너무 멋있어. 그래서 아까 화면 녹화해놨어요. 오. 또 인스타에 뱅셀 태그해서 올려야지. 감사합니다. 영우님 인스타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뱅셀 광고판이야. 근데 저는 너무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그 고민이 요즘 좀 들어요. 그렇죠. 뭐를? 모션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거기다가 제 약간 모션이나 그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일이 막 파파팍 촉촉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모션들이 스타일이랑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스타일인데 모션을 너무 남발해서 지금 좀 너무 정신없게 뿌려버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 따라 더욱더 모션이 들어가야 되는 페이지인가? 라는 생각도 갑자기 요즘 들어
것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한테 모션 요청을 다 하는데 들어와서 지금 다 쳐내주고는 있는데 안 들어가도 되는 모션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모션이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작업들이 오면은. 근데 그런 것도 또 자유롭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은 하는데 들어지지 않나요?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더 이렇게 생동 있게 만들고 싶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약간 안 넣는다는 옵션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계속 갈급하잖아요. 이 일러스트 모션을 빨리 프로덕트에 정착을 시켜야겠다 해서 막 열심히 넣어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상은님 느끼신 것처럼 이렇게 모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 너무 좀 정신없지 않을까? 좀 고민을 최근에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똑같이 일러스트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제가 들어오는 거 다 새로 그려드렸어요. 거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많이 그리니까 이게 뭐 그 가이드라인과 그 비슷한 스타일로 그리고는 있지만 진짜로 온라인이 될까? 이게 좀 온라인이 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요청 주신 거는 최대한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활용을 했어요.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유전자 거기 남경님 요청 주신 거를 그냥 이렇게 기존의 에셋들을 조금 그 뭐 레이아웃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요소를 얘랑 결합한다든지 일러스트 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앱에 잘 맞고 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새로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 이런 거를 저도 요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실 지금 앞에 그 패콘 때 만든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들을 다 하나하나 요소들을 보시면은 그 전에 만들어놨던 그 그래픽 요소들이나 그뭐 소정님이 잡으신 그래픽들이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재활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말을 재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10분 활용이라고 합시다. 기존에 이미 있는 우리의 리소스를 10분 활용한다. 리소스 면에서도 그렇고 작업 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 그렇게 하는 게. 가지고 저는 진짜 약간 뭐랄까 이상향인 수치가 뭐냐면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가 한 7-80% 정도 되면은 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7-80%는 우리가 안 하고 오히려 20-30%에 더 집중해갖고 고퀄리티를 뽑아내서 얘를 서서히 물갈이를 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맞아요. 그러면 진짜 저도 그게 좋은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게 들어왔는데 원래 있던 걸 준다? 뭔가 자존심이 상해. 그냥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내가 아이디어가 없어 보이고 뭔가 되게 쉽게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또 아니야 근데 여기 있는 걸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그림 4개 중에 2개는 기존 거 드릴 때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새로 그려? 아니야 이걸 활용하자. 약간 그런 갈등이 있다. 그 기준들 우리가 좀 찾아가야겠네요. 결국은 이거 모든 걸 다 가이드라인화 시키는 건 좀 어렵긴 한데 기준들이 있으면 우리도 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은님도 여기는 모션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좋다 안 좋다? 여기는 모션이 꼭 있어야 된다. 뭐 브릿지 페이지 첫 번째라든지 히어로 영역들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모션 그래픽 그렇죠. 가이드라인이고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실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는 좀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소장님이 그리실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그리느냐가 안 중요하다니. 왜냐면 그 가이드라인은 사용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누가 사용하고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어떻게 그리냐의 가이드라인은 소정이 스스로 확립을 하면 좋겠지만은 소정님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놓는 게 조금 더 임팩트가 크겠다. 맞아요. 이거를 뭘 조합하세요.
컬러는 뭐만 쓰세요. 아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더 중요하겠다. 좀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도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리냐에 대한 일러스트 가이드라인이에요. 맞아. 근데 사실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면은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그대로 그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조금 무용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전 지금 드는 생각이 사용 가이드를 만들어도 저는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시고 제가 컨펌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그래픽 리소스 피그마 올라가서 배포하는 것도 제가 검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픽 디자이너, 그러니까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다 만들어주세요. 그 소스들을 거의 다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마지막은 제가 보고 컨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새로 만들었냐 뭐 이유기도 하고 제가 컴포넌트 새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컬러가 좀 다른데 이거 맞춰달라 이런 것도 하고 좀 그런 게이트 수문장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 전 속이 편할 것 같아. 네, 맞아요. 제 속도 편할 것 같아요. 내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아, 물론 다들 잘 해주시겠지만. 창의적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 모션 가이드도 그래요. 이제 한번 계속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가이드를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뭐가 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유용의 이런 게 아니라 무용의 가이드를 잡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 저는 뭔가 이거를 입체적으로 할 때는 입체적인 모션을 어떻게 어떨 때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캐릭터 모션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돈 모션은 어떻게 잡아야 이런 오브젝트에 맞춰서 가이드를 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그럼 너무 그렇죠.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이런 거죠. 건강 쪽 모션은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는 또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무용의 이거를 가이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뱅셀의 모션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통통 튀어야 된다 아니고 기워야 된다. 이게 기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회사의 가이드에 맞게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련이 한 것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한번 싹 다 모아가지고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이제 사장님의 일러스트가 약간 저는 플랫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거기 와중에 그 투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더 뭔가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소장님의 그림이 그거를 움직일 때 지금 뭔가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저희 회사는 아직 그런 적이 없었어가지고 뭔가 플랫한 움직임만 있었었는데 갑자기 너무 제가 입체적인 움직임을 잡아버리면은 너무 그 혼자 들떠있는 모션 때문에 그래픽이 떠버리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안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보여질 것 같다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작업을 잡을 때도 그래서 웬만하면 좀 덜 입체적이게 하지만 입체적인 그 인칭은 보이게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근데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결국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모션이니까 맞아요. 버튼이라든지 텍스트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션이 이제 너무 화려해지게 되면 맞아요. 이게 또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픽에 들어가는 모션 그래픽 가이드라인은 되게 스트릭하게 잡기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브랜드 디자인도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갖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주관적이라 가지고 좀 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널널한 가이드라인이 사실 좋아요. 널널한 가이드 키워드를 잡고 최소한의 레이아웃 같은 것들만 좀 합의를 한 다음에 좀 자유롭게 하면서 계속 리뷰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래픽 모션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스트릭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러스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조금 널널하게 잡되 컴포넌트들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버튼이라든지 맞아. 뭐 로딩이 되는 그 스켈레톤 화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스트레이크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라든지 PD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딱 정해지면은 그냥 딱딱 골라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얘는 뭐 버튼이 이제 튀어 오른다든지 얘 눌렀을 때 훅 들어갔다 오는 거라든지 이런 템플릿들 그런 템플릿. 네, 그런 것들은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잡고 그래픽은 조금 더 소프트하게 잡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것도 조금 고민이 있어요. 지금 뭐 이제 그래픽 이제 일러스트 쪽이랑도 일을 많이 하지만 뭐 아까도 말했던 뭐 유전자 브릿지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지금 풀 3D로 패키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이런 풀 3D의 완전 실사 색깔의 그래픽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요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시안을 만들다 보니 우선 우선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이 완전 실사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작업을 하다 보면 맞아요. 실질적으로 뭐 패키지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패키지밖에 없네요. 뭐 유전자를 진짜 실사처럼 보여주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그게 이제 뭐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거지만 어떻게 될지 그거를 아직 받아들여 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회사 내에서도 아직. 그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저번에 성주님이 좀 그러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를 딱 정해놓고 나면은 그거를 사실 2D로 표현하든 3D로 표현하든 뭐 2.5D든 뭐 모션이든 질감이든 다양하게 표현을 해도 하나로 느껴질 거다. 근데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으면은 상원님한테 뭐 그런 실사 영상 같은 것들 풀 3D가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는 지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2D만 썼으니까 맞아요. 어색한 거죠. 맞아요. 너무 그런 쪽으로만 저희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품으로 항상 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안 맞는 거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뭐 적용해보면 알겠죠. 작업하다가. 그래서 되게 많은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컴포넌트들을 조금 더 양감 있게 표현하는 방식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 T사 같은 경우는 밑에 버튼이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일러스트랑 붙이기 위해서 반사각을 파란색으로 처리를 했대요. 맞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그러한 트릭들을 우리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그려주세요. 많이 공장처럼 찍어내셔야 할 것 진짜 같아요. 제가 공장처럼 오늘도 공장 가동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는데 아이패드에서는 그냥 아웃라인으로만 그리면 되고 아이패드 너무 그리기 편해서 되게 금방 해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오면 더 정교해져야 되고 컬러도 컬러 그 조합도 고민해야 되고 막 분명히 이게 아이패드에서 그렸을 때는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막 이런 것도 있고 진짜 공장 가동 힘듭니다. 힘을 주세요. 저는 그래도 일러스트로 그리셔서 좋아요. 지금 일러스트로 그리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변화를 한 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일러스트를 하는 게 속 편해요. 비트레이면은 맞아요. 비트맵은 그냥 내가 아이패드에서 그려서 일러스트를 계속 그려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수정님 통해서 안 오는 일들은 피그마 링크로 오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피그마에서 SVG 바꿨다가 그 일러스트로 바꾸고 일러스트에서 다시 에펙 파일로 바꿔서 에펙에서 또 다시 뭐 쉐입 네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요, 저는 지금. 맞아요. 단계가 엄청 많다. 이제 뭐 플러그인 때문에 좀 몇 개가 지금 많이 간소하게 되긴 했는데 풀로 하면은 뭐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일러스트 파일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저는 솔직히 일러스트 파일이.